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리딩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리딩을 보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카드로 인연인지 좋은 인연인지 악연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드리는 리딩은 아니에요.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보는 리딩이고, 이게 좋은 인연인지 악연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리딩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좋고 나쁜 것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신 그분과의 관계성에 대한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나의 과거의 인연이다 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과거의 인연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 사람을 재회 상대자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는 나와 긴 시간, 과거에 긴 시간 함께 해온 사람들, 이런 것들이 좀 됩니다. 보통은 이제 옛날에 만났던 연인이라던가 또는 내 가족들, 또 과거에 이렇게 친분과 접점이 높았던 사람, 근데 지금은 관계가 소원해져서 내가 자꾸 밤잠 설쳐가면서 생각이 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상과는 여러분들이 좀 물리적인,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는 좀 가까이 지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좀 거리감이 있다, 이 사람과 좀 가까워지고는 싶은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만 닿는다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약간의 정이 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과의 어떤 기억이나 정,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다. 미운 정일 수도 있어요. 미운 정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약간 그리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이제 나한테 좀 아련하게 남아있는 무언가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신 그분과의 관계성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계성적인 측면을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예술 계열에서 좀 종사를 하고 계신다던가 이러신 분들인 경우에는
저는 사실 서로의 발전에 좀 도모할 수 있는 관계로는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두 분은 뭔가 생산해내고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두 분 다 긍정적인데 문제는 트러블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여러분들 쪽에서는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심란함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을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성에서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더 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보자라고 하면 이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심란하고 내가 정신사납고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 많고 어떤 말다툼이라던가 나의 마음의 불편함들을 동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같은 거는 좀 잘 될 가능성이 높겠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이 직장 상사가 나한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는 하는데 내가 일을 하거나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좀 만나게 되면 자신의 일이 성공하는 일들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상을 좀 실현을 한다던가 내가 해내고 싶은 것들을 좀 해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상하관계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대표, 여러분들이 실무자, 막 이런 느낌인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꿈꿨던 거,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대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도 발전하는 게 있고 좋은 점은 있긴 하지만 약간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발전적인 모습은 긍정적인데 이 사람 때문에 속 시끄러운 일들은 또 되게 많이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휘두르려고 하는 면모들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과 거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 만나게 되는 게 상대방 쪽에서 애를 써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상대방이 나한테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든 내 인생에 여러분들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너무 싫은데 한마디로 이게 사주상으로 좀 말을 하자라고 하면 귀문관살이 들었거나 원진이 든 그런 합수예요. 그런 거에 조금 더 가까운데 상대방 분이 성향이 약간 나르시스트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너무 자신감,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게 메인 키워드에서 그리움이라던가 만나고 싶다던가 연결되고 싶다던가 하는 키워드가 나온 것은 여러분들 쪽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이걸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참고 살고 내가 좀 져주는 형태가 조금 더 강하리라고 보여져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이 뭔가 같이 공동의 작업을 한다던가 어떤 무언가를 일으켜 세운다던가 할 때는 합수는 되게 좋아요. 일적인 부분들. 특히 뭐 콘텐츠를 하는데 나는 작가고 저 사람은 경영자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합수는 되게 좋다는 거죠. 성과가 막 파바박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인연을 지속하실 때 장단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인연을 지속했을 때 장단점은 다분히 여러분들 편에서 보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점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번다고 나와요. 확실히 이제 돈을 번다. 사회적인 성과가 창출이 된다. 내가 좀
자금의 여유, 생활의 안정, 기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일적으로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이런 합수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에서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자유도가 없이 가다서다를 좀 반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상대방의 손을 놓고 가자라고 하니 정돈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죠. 뭐 내가 작가다, 이 사람은 경영자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나 감각들은 너무 좋은데 이걸 또 시장에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는 거, 이 시장에다가 이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거는 이 상대방 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분의 어떤 관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다서다를 좀 반복하는 것 같고 일 자체가 이 사람과 하는 삶 자체가 어떤 나한테 답답함을 요구하는 것 같고 나한테 너무 기능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는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단점이 너무 분명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차라리 일적으로 만났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가족에서 만난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가족 사업을 하신다던가 나의 어떤 일이나 사업에 부모님의 피드백, 나의 가족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이 내 회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정말 좋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근데 계속 내가 가는 길에 딴지가 걸리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더 대우를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기능적인 면만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딸이 이쪽이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딸의 입장이라고 볼 때 딸이 하고 싶은 것만 많아. 근데 엄마가 막 중간에 너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고려해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라서 듣기는 하나 왜 엄마는 나한테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하지만 결과는 또 잘 나와. 합수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딸을 딱 보니까 파악을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너무 자기 멋대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제지하게 되고 가둬놓게 되고 계속 시간 단위로 전화를 좀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유도를 좀 억압하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보여서요. 이제 요거는 사실 두 분과의 관계성을 어떤 조율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좋은 점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분과의 관계는요, 그 공사를 명확히 좀 하시는 게 확실히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이건 가족이어도, 과거 연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연인이어도, 나의 이 일정 영역에서는 침범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좀 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친분감을 좀 계속 유지 발전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단은 감정을 좀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응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중간중간 털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차분히 좀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재정해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인인 경우 가끔 이제 연락이 오고 좀 이렇게 서로가 집착을 좀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또 속 시끄럽다던가 이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의 규칙에 대해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의 소통, 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두 분의 관계성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 뭐냐면 감정의 소통이 부족해요. 나는 이게 서운했고 너는 이게 마음 상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뜻이 아니었어 하는 그 굉장히 감정적인 대화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성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요, 이분과 거리를 좀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리를 두실 때 상대방에게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여기까지야, 더 이상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점을 선긋기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떤 답답함 같은 거를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내 인생에 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관계가 한 명한테만 좀 매몰되면은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죠? 다른 사람들 안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 아니면 대안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차분히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인생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다,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어떤 허들에 갇힐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이나 허들에 갇혀지는 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쇠로 그 바깥을 나와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이게 무작정 이렇게 헤어짐을 의미한다던가,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절연한다던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좀 컨트롤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정신적인 영역을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꾸 나의 인생을 주무르려고 하면 이 사람이 만든 틀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만드는 그 틀 바깥의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회사 상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이나 틀에 매여 계시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관점,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거기를 누빌 수 있으면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좀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너무 내 인생을 다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엄마가 하는 가이드를 벗어나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더 나은 대안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럴 만한 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이 탑을 나갈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한테 갇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인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리딩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딩 들으시는 방법 좀 안내 좀 드릴게요. 오늘 리딩은 카드로 이게 인연이다, 좋은 인연이다, 악연이다를 판가름 나는 이제 제가 해답을 드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각자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가치관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 인연이 나한텐 인연이겠다, 아니면 나한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으니까 악연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리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그 인연과의 관계성을 보자라고 하면, 과히 이게 우리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접점 같은 것들이 잘 안 만들어지는 느낌인데,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진전이 잘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발달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성,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관계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뭔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조금 발전하는가 싶으면 다시 이렇게 원복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면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그런 인연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인연의 강도는 조금 높아서요,
쉽게 끊어내기 어려운 관계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연애든 가족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뭐 사회에서 만나신 분이라던가 해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친해지는 듯 멀어졌다가 다시 친해지는데 그렇다라고 이 인연을 끝낼 수는 없고 요런 거고 요런 거는 사실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좀 많이 나와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부모 자식 관계다 하더라도 좀 가까워지는가 싶으면은 어떤 이벤트 때문에 다시 좀 멀어졌다가 또 서로 마음 풀고 가까워졌다가 서로가 이렇게 좀 밀당 아닌 밀당? 네,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인연이 우리 서로에게 주는 영향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힘들다라고 버겁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또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대하는 감이 있네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시고 이 사람을 대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들고 가야 되는 사람인지, 놓아야 되는 사람인지, 뭐 이게 가족이다 하더라도 인연을 끊어야 되는지, 같이 계속 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끊어낼 수 없는 어떤 나의 가치관이 굉장히 작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연애 관계로 좀 나오면 어떤 형태냐면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거나 아쉬운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거에 조금 더 해당이 됩니다. 짝사랑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꼭 짝사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좀 갑의 연애가 익숙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유도한 사람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밀당 같은 거를 굉장히 수를 좀 잘 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여유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없어도 그만, 너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향해 보여주는 스탠스 자체가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득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이득,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딱 봤을 때 돈이면 돈,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면 뭐 그런 쪽이라던가 다 두고 따져봤을 때 확실하게 득이 되는 쪽은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성에서는 득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애 관계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섹슈얼하게 보는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섹슈얼하게 보고 여러분들을 갖고 싶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스탠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굉장히 괴리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측면이 나의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관계성에 어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쓰고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 예민해지고 지친다라는 감정들을 겪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연애 관계에서 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전화를 10통씩 해도 상대방은 안 받아. 그러다 다음날 상대방이 한 전화벨 3번 울리고 끊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콜백을 하는데 이 사람 또 안 받아. 그러면서 문자로 나 바빠서 나중에 이러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끌고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뭐 상대방을 섹슈얼하게 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을 예뻐하고 좀 품에 안고 싶어 하는 것들은 있어요. 내 품에 끼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정 수준의 어떤 집착 같은 것들도 있고 약간 여러분들이 다소 어리다라고 평가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어떤 물리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 있어요. 사회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호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만나신 분들, 이성관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이성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좀 해당은 되지만 이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잘 주도권을 쥐고 가면서 내 입맛대로 좀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나와 있고, 상대방이요,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허세가 좀 다소 있을 수도 있고, 돈으로 좀 환심을 사려고 한다던가, 은근슬쩍 재산 상태를 흘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감이 계속 솟는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상대방 분이 정말 심보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이렇게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인간관계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 이상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인연을 지속하신다라고 하면 장단점 좀 보도록 할게요. 장단점을 좀 보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인연의 합수로서는 이제 인연을 계속 지속을 했을 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운기의 전환을 마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호감이 좀 많고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가지고 갈 만한 것들이 많아요. 이 관계성 속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나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기 전환점에 들어오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운이 변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좀 생경한 사람이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계속 내가 이 사람을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을 하게 되고 신경증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주나 궁합을 보러 가시면 이 상대방 분과의 궁합 합수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는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나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계속 안겨다 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안 두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특히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운을 불어넣어주는 경우라서, 이런 경우 만약에 결혼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운도 좀 트이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을 때 아니 운이 트이는지 뭔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힘들다니까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자꾸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몰입을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저는 요거를 딱히 이런 인간관계를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맺고 있다라고 하면 저도 섣불리 이 사람을 계속 만나보라고는 말은 잘 못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운기적인 측면, 뭐 여러분들의 뭐 사회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연이라서 요거는 진짜로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상대방과의 관계성이 좀 집요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집요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떨어내버릴 수는 있는 관계성이고, 이거는 사실 상대방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달려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계속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저도 보이고는 있어서 요거는 두 분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되진 않겠죠.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카드 나오시는 분들은 이야기한다고 되진 않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안고 가려고 하면 감정적인 부분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긴 한데,
아, 또 여기가 카드가 잘 들어와가지고 이 인연 자체가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하나의 키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요건 또 아쉽긴 하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만을 위한 이 관계성에서의 조언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너무 그 사람 생각 그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는 뭐,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거 매몰될 필요가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식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아니면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내 삶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람 관계 지속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좋은 점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놓치기 아까운 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에 다른 좋은 인연들 없을까 싶기도 하고 만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강박이라던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룰 같은 게 있으면 거기를 좀 벗어나셔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정화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 천지에 이 사람만 나의 인간관계인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천히 마이 페이스로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속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관계성을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런 불편한 갈등들이 좀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운기가 좀 변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변할 때는요, 약간 사람들도 많이 달라지고요. 내가 맺게 되는 인간관계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매여 계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변함은 맞이하시는 데다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인간관계에 이렇게 에너지를 몰두하고 계신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이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 전체의 베이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이렇게 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통으로 바뀌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으로 바뀌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인생에 10%밖에 중요성이 없는데 통으로 바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 10%가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중요하게 보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운기가 새롭게 오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셨을 때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인간관계는 당분간은 유지를 좀 해주시면서 왜냐하면 끊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끊기면 끊기는 대로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끊기면 끊기는 대로 좀 마음이 아프니까 유지를 당분간 해주면서 운이 좀 바뀌면 그때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고 내 인간관계도 좀 달라지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운기의 과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과거에 중요했던 인연이 안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매력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도 같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단은 여러분들 삶의 전반적인 부분의 변화를 좀 먼저 받아들이시고 이 관계성은 좀 후순위로 밀어두시는 거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리딩에 앞서서 오늘의 리딩은 카드가 이 인연은 좋은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를 지정해주는 리딩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의 어떤 무게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리딩을 보시면서 이 관계성을 보시면서 이거는 좋은 인연이다 아니면 내가 끊어내야 되는 악연이다 가치 판단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주관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이제 카드의 주관적인 내용을 빼고 좀 관계성적인 측면, 서로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측면에서 좀 리딩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과 상대방분의 관계성을 좀 보자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의 관계가 미숙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뭔가 무르익은 어른의 어떤 관계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유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일방적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솔직함이 있고 서로가 어느 정도의 유치함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에 허우대가 좋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허세가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담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어떤 본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초적인 관계에 가까워요.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내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굉장히 허들이 없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너무 어른답지 못하는 어떤 서로의 격의가 너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관계성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실 가능성도 좀 다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본능적으로 어떤 끌림을 느끼고는 있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관계다라고 해요. 직장 생활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죽은 잘 맞아. 취향도 맞고 뭔가 통하는 바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럼 일이 잘 되냐? 그럼 그건 좀 애매한 거죠. 우리가 상하 관계나 친구 관계, 동료, 가족 관계이지만 서로 잘 통하지만 그래도 엄마 자식 관계인데 또는 부부 사이인데 뭔가 이런 애매모호함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네임에 맞는 역할이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그런 것들은 조금 흐릿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사의 관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 친구에 조금 더 가까운데 상사가 나한테 명령을 했어. 근데 약간 이게 좀 명령을 하니까 서운해. 상사니까 뭐 명령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연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이분을 끊어내고 싶으신가요? 약간 거리를 두고 싶다? 상대방한테 좀 실망감이 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민함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칠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두 분의 심성이 예민하고 까칠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내 속을 다 드러내놓고 맺는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포장도 좀 하고 옛날에 이제 귀족식 양반식으로 말도 좀 둘러가면서 하고 이러면 좀 어느 정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성을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거나 서로 예민함 같은 것들이 좀 있는 상태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한테 크게 실망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어긋난 것 같고 이렇게 관계가 망쳐질 바에는 끝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땐 좋았다가 힘들 땐 너무 힘들었다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다분히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관계성 속에서 이제 날 것을 좀 서로 잘 보여줘요. 날 것의 감정의 소통을 좀 하시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부작용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상대방한테 좀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내가 그 사람한테 걸고 있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는 피드백을 줬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기대를 한 거는 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상하는 어떤 감정선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좀 보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T이신가요? 왜 이렇게 판결을 좀 내리려고 하고 상황을 두고 보려고 하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이 사람도 예민하게 발현이 되는 게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게 약간 본인이 판사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해요. 내가 얘를 잘 끌어줘야 돼. 3번이라는 사람을 잘 지도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다소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때그때 좀 대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노하우가 좋으신 분들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좀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어떤 리액션을 줄지 모르니까 고민도 되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모두 다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는 이런 거죠. 한쪽이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편을 들어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나쁘다고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이 상대방 분은 아니 그래도 그건 바로 잡아야지. 아닌 건 아니지. 왜 아이처럼 때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속상했구나. 너 힘들었구나. 아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쪽이 너무했네.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이 상대방 분은 그런 소리를 못 하시는 분에 좀 해당이 돼요. 근데 애정이 없는 것은 또 아니고 그냥 성향 자체가 좀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이 그렇게 좋은 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 고지고대로 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도 나름대로는 이제 고충이 오해를 좀 많이 살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어떤 인내심을 좀 발휘하려고 하는 스탠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어떤 리액션을 하지 않으면 본인도 이렇게 조금 숨죽이고 쳐다보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NS 한다라고 하면 뭐 올렸구나 뭐 했구나 오늘 이랬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파악을 하려고 주변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면들도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태도가 좀 있다. 조심성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있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인연을 지속하신다라고 하면 장단점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관계예요. 일단 장점은 뭐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의기투합만 된다라고 하면 뭘 해도 되게 잘 되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합수가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서로가 결이 맞는 관계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차 맞는 관계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 지점, 골만 제대로 정확히 짚어낸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한 속도를 내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이 연인이나 부부 사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합심하는 게 굉장히 잘 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는요, 연인 관계도 좋지만 사업 파트너라던가 회사에서 만난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좀 알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요. 다만 일과 관련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목표를 좀 설정해뒀을 때 이야기예요. 이게 감정의 소통보다는 이게 상대방이 표현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어우르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부인데 우리 집을 사자라고 하면 의기투합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쪽의 방면에 행동력이 서로가 좋은 합수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부모 자식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한번 해볼까 하면 이제 의기투합 잘 되고, 누군가 하나가 이제 싸움이 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제 편 제대로 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문제 해결 착착착 해버리고, 요런 거가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서로의 균형 찾기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거리 있잖아요. 적정한 밸런스, 적정한 거리, 이런 거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름의 카드가 나왔는데, 여름이 주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덥고 에너지가 팍 튀어오르고, 그러니까 스파크가 너무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균형이 좀 잘 안 잡히고 우리가 좀 차분히 나아가야 되는 관계인데, 감정의 부딪힘이라던가 극단성을 좀 달릴 수 있는 요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만나기 힘든 인연 같기는 해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좀 트러블이 있는데, 요거는 두 분이서 훈련을 좀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상대방 분이 일단 말을 좀 차갑게 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이니까요. 뭐 사주에 현침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좀 심하죠. 근데 이제 아기가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들도 좀 한번 그런 것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관계성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조언 좀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인간관계 리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카드가 계속 들어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이 인간관계에 매여 계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한테 다 매여서 내 일상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내 감정을 안 받아준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안 받아줬으니까는 나한텐 답이 없어라고 하지 말아라. 내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냥 주변에 친구들 만나서 뒷담화도 좀 하고, 이 사람이 충족해줄 수 없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봐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굳이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좀 마음 편안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인간관계에서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서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심각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 경우는 부부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것들도 꽤나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상담 같은데 이제 같이 하는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상담 받아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관계성에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거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하시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나간다, 이 사람 없어도 나는 멋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찾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가요, 사실 내 인생의 조율자는 나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우리 벌집에서 제일 왕은 여왕벌이죠. 여왕벌이요, 일벌들을 시켜서 일을 좀 하게 하고 이 세상을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집을 하나의 나의 세상으로 좀 봤을 때,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측면은 내가 다루고 있는 많은 일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이지, 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망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거니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이 관계를 조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좀 담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수는 있어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이것저것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주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리딩 진행하기에 앞서서 리딩 들으시는 방법 설명 좀 드릴게요.
카드에서 우리의 인연이 인연인지 악연인지를 지정하고 가는 리딩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성들은 다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각각의 가치관마다 차별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악연일지 선연일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서로 어떤 인연이 되었을 때 돈을 잘 버는 합수다라고 하면 그거 좋은 인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돈은 버는데 감정이 상한다던가 몸이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또 악연으로 봐야 되는 건가 하는 것들은 다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요 리딩을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로 간의 관계성적인 측면을 보자라고 하면 굉장히 불붙은 관계다, 열정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직장 내의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폭발력이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기투합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애 관계로 좀 만나신 분들인 경우에는 서로가 감정이 막 이렇게 불붙은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감정에 굉장히 스파크가 많이 튀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정이 좀 극단적으로 치닫고 서로가 스파크가 튀는 것만큼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서로 싸울 때는 거의 세상이 무너지다시피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싸울 때는 또 한참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제 우리가 직장이라던가 뭐 연애라던가 부부 사이라던가 뭐 다 상관이 없어요. 다 모두 다 감정의 부딪힘 같은 것들이 좀 있고, 하지만 그렇게 부딪혀 나가는데도 이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무언가를 좀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감이 좀 많아진다던가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두시고 무언가를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던가, 뭐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부부가 같이 블로그 운영하기, 유튜브 하기 이런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이 폭발력이 되게 좋은 합수라서 굉장히 초반부터 달려나가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사업 하시는 분들도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족 사업을 하는데 서로 의기투합이 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하시다가 이제 감정에 한번 부딪힘이 있으면 서로가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다라고 봅니다. 이 인연이 서로에게 주는 영향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성이 되게 발전적이고 좋은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 다 굉장히 윈윈하는 관계, 그 자체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이제 다소 이제 어떤 이해득실을 좀 요구하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좀 바라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고 따지고 요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이해관계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하다,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더 요구하는 게 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다소 조금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호의,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즐거운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어떤 설레임 같은 것들이 좀 동반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신뢰도를 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분은 여러분들을 좀 의지하거나 믿는 구석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상대방한테 내가 10만큼 잘해줬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10만큼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방은 그런 부분은 거의 생각지 않아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봤을 때는 약간 애 같아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악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나 상대방 분들이나 좀 봤을 때는 이게 두 분이 만나셨을 때 활동하는 에너지들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많다던가 일을 벌린다던가
사실 이렇게 열정이 좀 넘치는 관계성을 양쪽 다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햇볕이 따사로운 곳에서 새싹이 자라나듯 우리가 굉장히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어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관계성이 너무 좋다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뭔가 크게 바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웬만하면 이제 내가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 내 수준에서 해결을 좀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소 의존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아이디어를 요청을 한다던가 방법을 갈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막 찾아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식, 예,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편으로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그냥 다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방에 비해서 이해타산적인 면, 그리고 우리가 MBTI를 보자라고 하면 다소 T 같은 객관적이라던가 숫자적인 거, 현실감 같은 것들이 상대방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가끔 가다가 상대방한테 왜 이렇게 감정적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조금 약간 완벽을 좀 바라시는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그렇게 내 모든 성이 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완벽했으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좀 많으신 상황,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들이 사실 조금 극단적으로 치닫지만 않으면 굉장히 서로가 발전하는데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감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만 조율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관계성이 되게 괜찮아요. 관계성이 되게 괜찮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타산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방해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연을 지속하신다라고 하면 장단점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장점이 진짜로 같이 뭘 하시면 되게 빠르게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좋은 것만큼 한 명이 없었을 때의 상황이 되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이 너무 잘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다리가 이렇게 딱 물려. 아다리가 딱 물렸는데 한 명이 없어져. 이 한 명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도 둘이 할 때만큼 시너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톱니바퀴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합수가 너무 좋으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서로가 자립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서로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연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끈끈하게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이제 부부 사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요. 부부 사이나 동업자 사이는 괜찮은데,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끼어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자식이 이제 결혼을 좀 해야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는 결혼을 했는데 이 자녀의 배우자가 나한테 적응을 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리스크는 좀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두 분만을 두고 봤을 때는 이 두 분이 뭔가를 하신다, 또 의기투합을 하신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장사를 하셔도 좋고, 사업을 하셔도 좋고,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좀 뭐 벌려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하다 못해서 진짜 그냥 블로그를 같이 쓰는데 누구는 사진 찍어오고 누구는 글 쓰고 이런 방면을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를 한번 해보시면 그게 되게 폭발력 있게 잘 간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달성이 된다. 거기에서 자리 잡기가 수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초반에는 두 분이 함께 좀 의기투합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리를 잡아서 우리 두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정도까지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제서야 이제 다른 한 분이 조금 손을 놓아도 이제 채워가면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초반에는 힘을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두 분이 초반에는 의기투합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좋은 점 보면서 리딩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이 관계가 워낙에 이제 어떤 타이틀을 좀 정하자라고 하면 일에 특화된 관계다. 사업과 일에 굉장히 특화된 관계다. 의기투합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쥐고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의사결정이나 판단력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권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쥐고 가는 편이 두 분이 관계성을 잘 이어나가시기에 훨씬 더 좋고, 일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두 분이 함께 어떤 일을 벌리셨을 때 행운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일을 딱 시작을 하면 뭐 운이 좀 뒤따라줘야 이제 오더도 오고 뭐 또 들어오고 매출도 일어나고 하는데, 두 분은 같이 시작을 하면 굉장히 폭발력 있게 갑자기 막 매출도 막 들어오고 사업 초반부터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빠른 흐름을 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할 게 또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부지런히 살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두 분이 딱 부딪혔을 때 에너지가 폭발력이 되게 강한데, 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정말 일을 하는 데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다가 쏟아보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은 감정에 대한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목적 지향성이 있는 대화를 좀 끌고 나가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어떤 안건을 회의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지금 회사 생활 회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건을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를 꺼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추진을 하면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주제가 없이 우리 그냥 앉아서 오랜만에 대화 좀 해볼까 하면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비생산적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진두지휘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관계의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좀 쥐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연애나 부부 사이에서 나온 카드다 하더라도요, 이제 연애를 되게 다이나믹하게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 확 좋았다가 식을 때 확 식었다가, 근데 상대방은 다소 조금 감정적인 면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 약간 이성적인 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묘한 밸런스를 좀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연애 관계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다 하더라도 좀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를 좀 두 분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우는 결혼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부모님들 의견은 두 분이 안 듣습니다. 그냥 추진해버리는 에너지라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요.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흙수저예요, 저는 집안이 어려워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재산을 모아놓건 안 모아놓건 취업이 되건 말건 여러분들이요, 본인을 좀 과소평가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도 이 관계성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계속 헤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의사결정과 방향성 지적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된다. 이 카드를 보면 까마귀는 이제 커다란 쥐의 손에 올라가 있죠. 까마귀를 조련하는 게 이 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까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포식자이고 쥐는 피식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위치는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이 뭐가 됐든 간에 이 관계성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발전적으로 한번 이어보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좀 동업 파트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요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게 주구장창 좋은 일만 있기를 좀 바라면서 행운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요 리딩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리딩을 들으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딩은 카드가 이 인연은 좋은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를 지정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예스 노 카드가 아니고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을 좀 해주시는 리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돈을 버는 관계다라고 했을 때 마음은 좀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연인지 악연인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두 분과의 관계성을 좀 보자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감정적인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이라던가 서로에 대한 뭐 기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베이스가 되어 있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도 굉장히 이렇게 뒤섞여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애증까지는 아니고 애정이 너무 과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요런 게 있는 관계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 왜 우리가 서로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되게 슬퍼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노래 가사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연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수가 들어오게 되면 되게 가슴 아픈 이별한 연인 같은 느낌을 좀 줍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의 애정이 지나쳐서 생길 수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관계죠. 직장 내에서 관계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서로 마음은 있으나 만날 수 없는 인연임을 좀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이제 감정이 있고 서로 좋아하는 것들은 있는데, 주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서로가 좀 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직장에서 만나면 좀 골치가 아프고, 그래도 우리가 개인 사적인 영역에서 있으면 조금 덜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자의 가정이 있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 뒤늦게 인연을 만나시는 분들도 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너무 많지만, 기본적으로 애정과 슬픔이 좀 공존하는 관계성, 이렇게 좀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애정은 너무 깊은데 그만큼 서로 되게 슬픈 관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인연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드라마 한 편 쓰시는 그런 관계 같다, 진짜. 여러분들 쪽에서 많이 견뎌야 되는 합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외부적인 상황이 안 되어서 우리가 원활하게 관계를 끌고 나가기 쉽지 않다. 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실제로 가정이 각자 있는데 너무 뒤늦게 만난 인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맺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하더라도요, 사실 서로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피곤해지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나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합니다만 상대방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센시티브함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이렇게 견뎌야 되는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적은 편인데, 없지 않아 있죠. 있는데 분명히 있지만 상대방이 겪어야 되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제 헤어짐을 좀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별을 이야기한다던가 하는 것도 상대방,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도 상대방,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되게 집요한 집착 같은 게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인만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계속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판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선이 가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집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왜인지 이 사람한테는 좀 무르게 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내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이 사람은 자꾸 받아주게 되는 이상한 도돌이표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이 일단 마음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이런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렸다 하더라도 왠지 자꾸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고, 이게 스스로도 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이거에 너무 신경이 과민해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좀 견디고 이 사람을 받아주면 드디어 내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각 경우의 수마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참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이 사람이 내 거가 될 거다라는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놓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되게 질긴 인연의 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어떤 스탠스, 여러분들도 자꾸 멀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관계죠. 감정을 좀 많이 쏟아야 되는 관계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께서 이 인연을 좀 지속하실 때 장단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분과 관계성을 좀 지속하시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내 일상에 집중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자꾸 좀 방해받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거야, 사업을 성공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좀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과 인연을 지속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막 넘쳐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감정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감정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수로 보여지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운기의 어떤 적용이라기보다는 두 분이 에너지를, 감정 에너지를 서로의 어떤 집착이나 이런 감정에만 많이 쏟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진 관계? 예,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관계성을 맺을 때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공동의 목표라던가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 상대방이든 나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좀 집착하고 상대방과 함께 있는 시간, 이런 걸 보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좀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지금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가 쉬워서 들어드리는 겁니다. 각자 가정이 있는데 뒤늦게 만난 인연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둘만 있을 땐 너무 좋은데, 사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성공, 사회생활을 두고 봤을 땐 방해되는 관계 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해결 방법은 좀 어느 정도 있기야 하죠. 뭐 각자 가정을 버리고 선택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뭐 카드에서 굳이 그런 걸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 이제 예시상 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지만, 감정적인 부분들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둘이 만날 땐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머머머 출근해야 되는데 늦었어. 퇴근해야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놀 생각뿐이 없어. 내가 막 일이고 공부고 이건 머리 안 들어와.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좀 방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서로 좀 서로의 어떤 다른 인간관계, 다른 인생을 위해서라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좋은 점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더 큰 것을 좀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표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꿈, 이상, 비전 같은 것들을 좀 잘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너무 우리가 꿈만 꾸는 삶,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크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콩깍지 씌워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 표현을 무작정 하는 것 자체가 득은 아니다. 우리가 감정 표현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이 되는 점의 어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 상대방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 외모를 가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로 튀는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나의 외모 관리, 내 다이어트, 옷의 스타일링, 화장법, 헤어, 이런 거를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다양한 방면으로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쪽으로 기울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멋있는 모습, 예쁜 모습들을 좀 보고 다른 좋은 인연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 관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방면으로 오시겠지만, 일단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감정을 직설적으로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감정을 좀 내면 깊이 숨기는 거, 영리하게 나의 감정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마냥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솔직하게 이러시기보다는 약간 여러분들이 미스테리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꾸며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언 카드랑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디서든 좀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먼저 다가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좋아, 내 마음이 안 좋아,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눌려가지고 막 머리 안 감고 추레하게 다니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상황이 어쨌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쨌건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멋있는 모습을 잘 유지 발전시켜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께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달이 되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굉장히 고고하고 되게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어디에서든 굴하지 않고 저 사람 흐트러짐이 없어,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그렇게 어떤 고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의 매력이 조금 더 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기선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이렇게 메이저 카드가 쫙 깔리는 일이 나왔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메인 키워드에서 메이저 카드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생각을 하시고 카드를 고르셨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좋은 인연이다 또는 악연이다 어떻게 판가름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일부분이고 전부는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리딩을 좀 힌트를 삼으셔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